얘, 오늘도 간이 안 맞는다. 너는 어떻게 아직도?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두부를 집어들고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퍽 그 소리가 마치 가슴을 으깨는 소리 같았습니다. 다시 만들어. 한국에서 19년을 살며 멸시받아온 이방인. 그렇게 서러움을 안고 19년 만에 처음 친정집에 방문하는 날, 그녀의 시어머니가 건넨 것은 고작 두부와 낡은 틀뿐입니다. 그렇게 친정으로 온 타오의 모습을 본 순간 마을이 일체 비명을 삼켰습니다. 저건 두부가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모든 게 부질없게 느껴진 타오의 인생에 숨겨진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동적인 사연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른 새벽 알람이 울립니다. 19년째 똑같은 새벽입니다. 공장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집니다. 타오는 두부를 만들기 위해 콩물을 끓이며 그때마다 뜨거운 수증기가 얼굴을 때립니다. 타오야, 이 두부도 간이 안 맞는데? 뒤에서 시어머니 박영숙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옵니다. 시어머니는 타오가 어제 정성껏 만든 두부 5모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모두 쏟아버립니다. 타오의 가슴도 함께 무너집니다. 다시 만들어. 네, 어머니. 타오는 대답하지만 목소리가 떨립니다. 19년 전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국제 결혼 사기 사건이 나왔습니다. 또 도망갔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2번의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와 2번째 며느리는 둘 다 위자료를 받아 집을 나갔습니다. 이번엔 다를까? 시어머니는 막 한국에 온 타오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시험해봐야겠어. 끝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전 7시 식탁에 가족이 둘러앉습니다. 타오가 만든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습니다. 아들 준혁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습니다. 엄마, 이번 주 학교 행사 오지 마. 타오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춥니다. 왜?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친구들이 엄마 말투 이상하다고 놀려. 창피해. 그 말이 타오의 심장을 후벼 팝니다. 남편 민수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19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아내 편을 들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아들조차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그날 오후 타오는 통장을 확인합니다. 잔액 237만 원. 19년 동안 몰래 모은 전부입니다. 한 달에 10,000원씩 모았습니다. 친정에 보낼 돈을 아껴서 버스비를 절약하고 점심을 굶으며 통장을 덮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봅니다. 그날 밤 핸드폰이 울립니다. 언니, 아빠가 큰일 났어. 동생 푸옹의 다급한 목소리가 떨립니다. 수리하다가 기계에 손이 끼었어. 뼈가 다 으스러졌대. 수술 안 하면 평생 못 써. 타오는 침대에 앉은 채 말을 잃습니다. 수술비가 얼마야? 800만 원. 언니, 우리 어떡해? 타오는 통장을 봅니다. 237만 원. 절망이 밀려옵니다. 타오는 시어머니 방문 앞에 섭니다. 심호흡을 하며 손을 들어 노크합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다치셨어요. 베트남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지금이 무슨 시기인지 알아? 두부 주문이 2,000모 밀려 있어. 혼자 다 할 수 있어? 타오는 입술을 깨뭅니다. 3일 안에 다 만들면 보내줄게. 3일. 보통은 일주일 걸리는 양입니다.
타오는 계산합니다. 하루 20시간씩 일하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날부터 타오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부터 밤 12시까지 두부만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이 퉁퉁 붓고 물집이 잡히고 터집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픕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남편 민수가 공장으로 들어옵니다. 물 좀 마셔.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말을 못해서. 민수는 타오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나갑니다. 3일째 밤 11시 50분. 타오는 마지막 두부를 냉장고에 넣습니다. 2,000모. 정확히 맞춥니다. 해냈어. 이제 아빠를 볼 수 있어. 시어머니는 다음날 아침 냉장고 앞에 쌓인 두부를 확인합니다. 그래, 가거라.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창고로 들어가 무언가를 꺼내옵니다. 낡은 두부틀 5개. 이거 가져가. 못 쓰는 두부틀이야. 베트남은 가난하잖아. 쓸 데 있을 거야. 타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스티로폼 박스 하나를 가져옵니다. 안에는 두부가 가득합니다. 유통기한 내일까지야. 빨리 써. 타오는 박스를 받아들지만 손이 떨립니다. 19년 만에 가는데 이것만 가져가요? 목소리가 간신히 나옵니다. 왜? 부족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서서 나갑니다. 타오는 그 자리에서 두부틀과 두부박스를 바라봅니다. 그날 밤 타오는 방에서 짐을 싸면서 두부틀과 두부박스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남편 민수가 들어오며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미안해. 50만 원이야. 내가 몇 달 동안 몰래 모은 거 많지 않지만. 타오는 봉투를 받으며 눈물을 닦습니다. 고마워. 어머니도 마음은 있으실 거야. 표현을 못하실 뿐이지. 타오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믿지 않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짐이 이게 전부세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네. 박스는 좀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안에 뭐가 들었어요? 두부요. 직원이 잠시 멈칫합니다. 아,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타오는 황급히 박스를 안고 떠납니다.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는데 앞서가던 여자가 코를 킁킁거립니다. 어머, 두부 냄새? 옆 사람이 대답합니다. 진짜네. 누가 두부를 가져가? 타오는 박스를 더 꽉 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호치민 공항 도착해 입국장을 나서자 동생 푸옹과 란이 뛰어옵니다. 푸옹아, 란아. 새 남매는 포옹합니다. 19년 만입니다. 타오는 동생들을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보고 싶었어? 란이 타오의 손을 본 후 깜짝 놀랍니다. 언니 손. 왜 이래? 타오의 손은 굳은 살투성이입니다. 물집 자국도 여기저기 보입니다. 푸옹이 타오가 든 짐을 봅니다. 언니, 그게 뭐예요? 두부야. 푸옹과 란은 서로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건 두부틀이야. 란이 두부틀 봉지를 받아듭니다. 무겁습니다. 언니, 이게... 란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타오는 웃으려 하지만 입술이 떨립니다. 베트남 외곽 마을. 타오의 친정집이 보입니다. 지붕은 철판으로 덮여 있고 벽에는 검은 곰팡이가 번져 있습니다. 어머니 레아가 문을 열고 뛰어나옵니다. 타오, 우리 딸. 둘은 부둥켜 안고 옵니다. 아빠는? 안에 계셔. 많이 안 좋으셔. 타오는 급히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득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오른손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습니다. 얼굴은 창백합니다. 타오야,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약합니다. 아빠, 무슨 말씀을? 제가 왔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립니다. 타오 왔다며? 19년 만에?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한국에서 잘 살았니? 선물 많이 가져왔겠네? 타오는 두부틀과 두부박스를 꺼냅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이게 뭐야? 한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두부틀이요. 그리고 두부. 19년 살았는데 가져온 게 고작 두부?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구박했으면 겨우 이것밖에. 타오의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바보처럼 19년 동안 참고 살았냐? 나 같으면 3년 만에 나왔어. 돈 챙겨서. 이게 현명하게 사는 거야. 알겠어? 타오는 고개를 숙입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등을 쓰다듬습니다. 괜찮아, 딸아.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을까? 19년 동안 참은 게 잘못된 걸까? 그날 밤, 타오는 아버지 방에 들어갑니다. 아빠, 수술비 얼마 모았어요? 50만 원. 800만 원이 필요한데 50만 원? 어머니가 한숨을 쉽니다. 타오는 자신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남편이 준 50만 원과 자신이 가져온 237만 원.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287만 원. 타오는 돈을 세어봅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충분해, 딸아. 수술은 나중에 해도 돼. 미안하다, 딸아. 아빠가 짐을 주는구나. 아빠 잘못 아니에요. 타오는 밖으로 나갑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와 푸옹이 대화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마을 사람들이 언니한테 두부 가져왔다고 웃었잖아요. 아빠도 다 들으셨죠? 침묵.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가 흐느낍니다. 타오는 그 소리를 듣고 무릎이 꺾입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무능해서 아빠까지 이렇게. 화장실로 뛰어갑니다. 문을 잠그고 입을 틀어막습니다. 나는 아무 가치도 없어. 내 아들도 나를 부끄러워하고 마을 사람들도 나를 비웃고 아빠조차 나 때문에 우시고 나 같은 사람은 어디에도 필요 없어. 아무 쓸모도 없어.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타오 씨 맞으십니까? 저는 하노이 병원 의료팀입니다. 환자 응우엔 득시 수술 일정을 잡으려고 연락드렸습니다. 타오는 숨이 멎습니다. 네, 수술이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이미 800만 원 박명숙이라는 분이 입금하셨습니다. 심장이 쿵쿵 뜁니다. 뭐라고요? 타오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시어머니가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타오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수술비를 보냈을까? 왜 두부를 주셨을까? 타오는 틀을 하나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두부틀치고는 너무 무겁습니다. 뭔가 이상해. 드라이버를 가져와 나사를 풀어자 반짝이는 금빛이 보입니다. 금괴가 평평하게 깔려 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타오는 금괴를 꺼냅니다. 이게 금이야. 어머니는 입을 틀어막습니다. 5개 틀을 전부 분해합니다. 금괴가 쏟아집니다. 이게 얼마야? 모두 말을 잃습니다. 란이 두부 박스를 가리킵니다. 언니, 박스도 열어봐. 타오는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엽니다. 박스 밑바닥에 두툼한 봉투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박스 안에는 타오명의 한국 통장 잔액 2억 원, 베트남 병원 수술비 입금 확인증, 동생 푸옹명의 학비 통장 5천만 원,
동생 람명의 학비 통장 5천만 원. 하노이 중심가 아파트 계약서 타오명의 3억 원. 왕복 항공권 사장 오픈 티켓. 그리고 편지 한 통. 타오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며 읽어내립니다. 타오야, 편지 같은 거 써본 적 없어서 서툴다. 글씨도 삐뚤삐뚤하니 미안하다. 19년 전 너를 처음 봤을 때 알았어. 이 아이는 진짜구나. 하지만 난 너 전에 며느리가 둘 있었다. 첫 번째는 2년 만에, 두 번째는 3년 만에 도망갔어. 둘 다 위자료 타가려고 일부러 싸움을 만들었어. 그때 내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겨 다시는 며느리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지. 우리 집은 3대째 이어온 두부 공장이야. 내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내가 지켜왔어. 이 공장은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야. 함부로 넘겨줄 수 없었어. 그래서 너를 시험하고 일부러 차갑게 대했어. 그런데 너는 처음 우리 집에 온 날부터 진심이었지. 19년 동안. 미안하다, 딸아. 두부를 준 건 너를 창피 주려던 게 절대 아니야. 두부틀은 세관에서 안 열어봐. 너 이름으로 된 사업용 물품이라서. 그래서 그 안에 금괴를 숨겼어. 그리고 두부는 일부러 유통기한 임박한 걸로 줬어. 빨리 먹으라고. 그래야 박스밑을 빨리 보잖아. 너희 아버지 수술비는 사고 소식 듣자마자 바로 보냈어. 2주 전에. 금괴는 내가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거야. 참하고 예쁜 내 며느리 주려고. 통장은 내 이름. 2억. 내 돈이야. 타오 이름으로 매매한 아파트는 하노이 중심가에 있어. 부모님 모시고 편하게 살아라. 동생들 둘 다 대학까지 보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비행기표는 우리 집에 올 때 써라. 가족 모두. 오픈 티켓이니까 언제든 와. 타오야.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넌 내 딸이야. 19년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19년 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너를 시험한 게 미안해.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가. 추신 19년 전 내가 처음 만든 두부 레시피 내가 아직 간직하고 있어. 베트남식으로 만든 그 두부. 그게 너무 맛있었어. 한국 와서 같이 만들자. 타오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쏟습니다. 란이 타오를 안습니다. 푸옹도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가 타오를 꽉 안습니다. 우리 딸, 정말 고생했다. 정말. 타오는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19년이 한순간에 재해석됩니다. 차가움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이었지만 구박은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오는 통과했습니다. 그날 오후 대형 트럭 2대가 골목에 들어섭니다. 응우엔 득씨 맞으시죠? 한국에서 박영숙 님이 보내신 물품입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쏟아지는 물건들, 최신 산소 발생기, 의료용 전동 침대, 고급 휠체어, 재활운동 기구 세트, 물리치료 기기.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가 놀라 묻습니다. 전부 한국에서 보내신 겁니다. 전액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배달원들이 물건을 내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여듭니다. 저게 다 뭐야? 한국에서 보낸 거래? 어제 두부만 가져온 거 아니었어? 타오는 이번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타오는 금괴 하나를 꺼냅니다. 시어머니가 두부 틀에 몰래 숨겨두셨지 뭐예요? 며느리 놀래켜준다고. 타오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웃습니다. 전 바보가 아니라 진심이었을 뿐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딸이라 하세요. 4주 후 인천공항 타오 가족 4명이 도착합니다. 출국장에서 시어머니 박영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에는 남편 민수와 아들 준혁도 함께 서 있습니다. 어머니, 타오가 뛰어가 둘은 포옹합니다. 미안했다, 딸아. 아니에요, 엄마. 고마워요. 시어머니는 타오 부모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베트남어로 말합니다. 제 딸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립니다. 제 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은 포옹합니다. 아들 준혁이 타오에게 다가옵니다. 공항으로 오는 차 안에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19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할머니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특히 할머니가 베트남어를 배워서 타오 부모님께 직접 인사하려고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준혁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엄마,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미안해. 엄마 창피하다고 해서, 학교 오지 말라고 해서. 준혁이 웁니다. 타오는 아들을 안습니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더 당당하게 살게. 3개월 후, 타온의 두부 공장 옆에 새 간판이 추가됩니다. 타온의 베트남 순두부. 시어머니와 타오가 함께 만든 메뉴입니다. 19년 전 타오가 처음 만들었던 베트남식 순두부 레시피로 공장 한쪽에는 시어머니가 액자에 넣어 보관했던 그 레시피가 걸려 있습니다. 타오의 서툰 한글로 쓰인 메모지입니다. 아버지 득은 재활을 마치고 한 손으로도 오토바이를 수리합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준 장비로 작은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푸옹은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합니다. 나중에 언니 두부 공장 경영 도와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라는 한국 고등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왔습니다. 준혁이 학교를 안내해 줍니다. 타오는 공장 앞에서 웃으며 두부를 만듭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서서 함께 웃습니다. 우리 딸이 최고야. 엄마도요. 19년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입니다. 두부 한 상자에 숨겨진 사랑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공항에서 쏟아졌던 그 두부들은 사실 19년 동안 쌓인 사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터진 것이었습니다.